조선이야 요즘 일봉들의 무지성 분탕으로 위상이 나라 그 자체이지만 국적이 일단은 한국이라면 누구나 무지성으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하나 우리는 매체에서 최대한 실용성과 고증에 적합하지 않는 마치 게임에서나 볼 법한 모습만 보았습니다. 이에 제 오랜 소원이었던 고구려 갑옷을 부족한 저의 실력과 자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럴싸한 구색이라도 재현해보고자 무리하게라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재현과 해석이 들어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삼국시대 전반적으로 쓰인 가편, 이전에 당나라 찰갑에서도 보여드린 바로 그 찰편입니다. 3수결로 되어 있고 상하 각각 횡결공이 있고 복륜공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박갑은 복천동 34호묘에 발견된 상박갑의 찰편으로 굴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곡 종량판주, 경갑, 비갑을 제작 예정입니다. 찰편은 전부 철로 되어 있으며 풍화작용 효과를 주었습니다. 고대사는 조선시대와 다르게 다리를 보호하는 별도의 방어구를 갑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갑상은 신갑의 치마 부분을 칭하며 중첩되지 않게 대퇴갑과 하퇴갑 혹은 소퇴갑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퇴갑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번에 쭉 이어진 일체형과 분리형이 보이는데 저는 일체형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N자 기법으로 횡결을 하였고 3수결로 이어줍니다. 마지막 마감은 붉은색의 혁포 기법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보시면 횡결은 어두운 갈색, 마지막 복륜 제외 수결은 붉은색으로 하신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고구려 벽화에선 붉은색의 마감이나 실제로는 갈색에 더욱 가까웠을 것이라는 설에 우리가 아는 느낌과 어느 정도의 고증된 두 색을 모두 총합하여 꾸미기로 하였습니다. 신갑도 마찬가지로 대퇴갑과 같은 찰편이며 고대사 갑옷의 필수인 요차를 넣었습니다. 대퇴갑처럼 N자 횡결 기법, 수결은 3수결로 엮어줍니다. 그리고 치마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갑상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2수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결끈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갑상이 치마 모양으로 이어지게 하는 수결 기법으로서 캄프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구려 갑옷을 만들면서 꽤나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로서 기존의 갑옷과는 다르게 원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한사건을 비롯한 한나라 시대 갑옷의 양식을 착안하였으며 팔 안쪽까지 방어가 된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허나 크게는 아니지만 차렷 자세를 비롯하여 약간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팔 안쪽을 개방하는 대신 팔을 돕는 형태로 이어지는데 확실히 원통형 상박은 구시대의 느낌이 갑니다. 경갑은 고대사 갑옷부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대신 목을 완벽하게 보호하게끔 설계되었으며 허나 시야 확보가 힘들어 이는 투에서 이어지는 그림 형식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갑상과 더불어 캄프님이 설계 및 제작을 많이 도와주신 부분입니다. 저는 상박갑과 경갑을 연결하여 목틈을 보완하고 입는 과정을 조금 더 간략화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엔 신갑과 연결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삼국시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양식인 소찰주, 종장판주 중에서 저는 종장판주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투를 쓰고 착용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 있는 만곡 종장판주를 선택하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 하면 뿔 모양의 투구가 과연 어떤 용도이냐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뿔인지 장식인지 다른 어떠한 기능을 그려넣은 것인지 제대로 된 기록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제작 이전 설계 과정을 고민하던 찰나에 동유럽, 중앙아시아, 볼가리계와 모사님의 그림이 제가 원하던 방식의 영감을 주었고 이를 토대로 구현하였습니다. 평시에는 이렇게 붉은색 안감이 보이게 펼쳐주다가 전투시에 로마곤처럼 아래 방향을 향하는 볼가리계로 풀어 앞면을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에 투구를 접어두는 방식은 당시 갑주 시절의 군인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쓰였던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넣어 해석해보았습니다. 혹자는 초기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형식에서 이것이 흔적기관화되어 장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비갑은 당나라 갑옷에 쓰던 비갑을 그대로 본떠서 재현하였습니다. 기다란 찰편으로 움직이기가 더 용이합니다. 이렇게 제작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착용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입기에 가장 편한 순서대로 알려드리는 것이며 제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고리와 바지. 고대사의 한국은 유고, 순 우리말로 생각한다면 저고리와 바지란 뜻입니다. 고대에도 다양한 무늬가 있었으며 중국 영향을 받기 이전에는 우임, 좌임도 없이 자유롭게 염했습니다. 우임은 주로 중국에서, 좌임은 북방계 쪽에서 염해낸 방향으로 한국의 복식이 북방 호복의 기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허나 중국의 문물이 서서히 들어오면서부터 좌임은 야만인 혹은 사망자가 입는 방식이다 하여 우임으로 자리잡게 된 듯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조선시대와 비슷한 승마형 가죽장화, 즉 목화를 착용합니다. 두 번째, 대퇴갑을 착용합니다.
세 번째, 상박갑과 경갑을 착용합니다. 네 번째, 비갑을 착용하고 신갑을 착용합니다. 다섯 번째, 투구를 착용합니다. 여섯 번째, 요대를 비롯하여 무구 등을 착용합니다. 참고로 저 요대는 실세기부터 발견된 양식으로 그 이전까지는 일반 가죽 요대를 착용하면 됩니다. 환두대도는 무령왕 환두대도로 대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장이 갖추어졌습니다. 뭔가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일체형 갑옷과 다르게 무게 분산이 잘 되어 있어 움직이는데 크게 체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일체형보다는 확실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에 각자 장단점이 있는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대규모 계획이 끝났습니다. 고구려는 상상에서만 가능하지 내 인생에서 해볼 일이 언제 있겠나 싶었는데 환경이 갖추어져 마침내 꿈을 한 가지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면, 그것도 역사 주제를 제한 사람이라면 응당 고구려는 한 번쯤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여 이렇게 최대한 서두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새로운 납품 계획 등으로 매우 바쁜 상황에 있어 영상을 매우 오래 쉬게 되어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커뮤니티에도 틈틈이 공지할 예정이며 더욱 재미있는 영상 주제 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하는 데 도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